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친정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면서 나와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엄마와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또한 제 결혼 생활로 인해 엄마의 병을 더 악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몇 달 전에 엄마와 시댁과 틀어졌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신기한 건 엄마에게 찾아온 병마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통쾌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 모레가 마흔의 후반인데 그야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홍기가 아주 채워져 있는 상태로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잖아요. 20대 초반일 때는 좋다고 하는 남자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 만남도 더 신중해지고 남자분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보는 조건들도 더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혼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아마도 엄마를 혼자 모신 경험으로 자기 애가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소망이 컸었죠. 연애를 한 지 2년이 되던 때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아빠는 항상 마음 준비를 하고 있던 문제였어요. 8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던 아빠의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딱 1년만 내가 결혼하는 것까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아빠가 더 버텨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추억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매년 함께 여행을 가곤 했는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여행은 아빠에게 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엄마와 유준이와 함께 다녀오는 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괜히 취소하지 말고 어떻게든 엄마도 꼭 가고 싶다고 했거든. 아빠도 가려고 했지만 아이의 상태가 따라주지 않네. 아빠만 가고 취소하면 어차피 가도 기분이 나지 않을 거야. 유준이도 내가 느끼는 마음과 같을 거야. 앞으로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 익숙해져야지. 그리고 아빠가 곁에 없어도 재밌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언제나 말했잖아. 만남이 있으면 떠남도 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 삶과 죽음은 같아. 만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아빠가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거야? 생각하기에 달렸다고 엄마와 유준이와 셋이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가 잘 챙기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아빠의 소원이라며 아빠 생각하면 늘 웃음이 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만 들어도 울고 슬퍼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생각하면 아예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빠를 생각하며 웃어주길 부탁드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는 떠날 일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로도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불안해하며 지낸 것 같더니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아빠의 모습을 보고 엄마와 남동생과 저는 그래도 고통 없이 떠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좋은 곳으로 가셔서 저희를 기다려주길 바랬어요. 암을 진단받은 뒤로 부모님은 죽음에 대해 저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어서 눈물이 나서 피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때문인지 아빠는 침착하게 마지막 이야기까지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자 아빠는 분명히 들을 거예요. 아빠가 말한 대로 나, 엄마, 그리고 유준이는 함께 재밌고 담대하게 잘 지낼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테니 아빠도 행복하게 살아주시기를 바래요. 아빠가 먼저 가신다 생각하니까 두려울 게 전혀 없네요. 그렇게 병원 말고 이 집에서 편하게 떠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행이야. 편하게 먼저 간 거지? 애썼어. 우리는 나중에 거기서 또 봅시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피곤할 법도 한데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리 곁을 지켜줬죠. 남편이 없으니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버겁게 해야 할 굳은 일도 남편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남자다운 의젓한 모습, 엄마도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피곤하신데 짐 정리까지 하시지 말고 눈 좀 붙이세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하세요. 무거운. 많은 것도 있지만 힘들어서 안 돼요. 당신도 피곤하겠다. 가서 좀 쉬어. 여기서는 엄마와 나가 정리할게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신세를 지켜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생시켜서 미안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신세라니요. 제가 그네 집 사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아버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아버님이 저를 만나면서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하고 유준이하고 이 분과 옆에서 많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에게 다 맡겨주세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힘들어할까봐 돕고 싶어 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버텼다고 해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 방을 더 빨리 치우려고 했던 이유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좀 이상해 보이진 않았어, 남편? 가자마자 짐 정리하는 게 그러고 보니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짐부터 치우고 싶다고 했으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실은 우리 방 두 사람 결혼한 뒤에 편히 와서 쉬라고 어차피 유준이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 살 거거든. 우리 남편이 아프고 나는 뒤부터 많이 배웠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한테는 알려졌거든.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생각하려고 아요. 벌써 김칫국을 먹을 수도 있지만 손주가 태어나면 그 방에서 놀러 가도 될 수도 있고 작은 침대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해주시고 어머니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데려갈 것 같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길 원했다는 얘기를 했다. 결혼한 뒤 남편이 해준 말인데 그날엔 엄마에게 다른 위로의 말보다 진짜 사위라고 편하게 불러도 될 정도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힘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엄마가 신세지고 미안하다는 말 없이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빨리 마련한 후 남편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엄마보다나 어려웠습니다. 아빠의 짐을 그대로 두면 남편이 편히 있다는 생각에 정리를 서두른 것은 아닌지 고민했어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중 신혼집에 큰 창고가 있었어요. 방보다 큰 창고에 아빠의 물건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비닐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어요. 일단은 여기에 보관해 두려고요. 괜찮다는데 내가 버리기가 싫다는 말인가 봐. 그래, 당신은 언어 능력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여기 둬도 되지 않을까 싶어. 생각해보니까 아마 엄마가 당신을 배려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당신이 아빠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고 여기 들어와서 쉬고 그러기엔 불편할 테니 서둘러 가셨을 거야. 조만간 우리 짐을 정리하고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겠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게? 괜히 미안해요. 제 잘못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무관심해 보여서 더 걱정돼요. 우리한테 일부러 괜찮은 척 하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들러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야겠다고 생각해요. 굳이 혼자 그 집에 있을 때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처남은 지방에 계셔서요. 있기도 하고 출장도 잦아서 많이 바쁘잖아. 내가 처남한테도 걱정 말라고 했어? 고마워 정말. 당신이 아들 노릇까지 다 해주네. 남편이 혼자 된 엄마까지 더 챙기려는 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저도 초반엔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생활에서 달갑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의 방문이었죠. 툭하면 들어와서 절 놀라게 하는데 어떤 날은요 잠을 자다가 문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보여서 봤더니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자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셨나요? 눈이 마주친 순간 귀신을 보았나 싶어 혼비백산했는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며 말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 기분이 나쁘게 사람을 보고 그렇게 놀라면 못 볼 것처럼 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녁에 잠이 들었더니 아니, 너무 일찍 깨서 할 일도 없었고 심심해서 왔어요. 그럼 불이라도 켜고 들어오셨어야 하는데 기척이 없어서 진짜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 집이라면 내 집이란 생각을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해서 풀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그러던 중 이런 일도 있었네요. 어느 날 제 앞에 온 택배를 어머니가 말도 없이 뜯어서 보더니 듣기 싫은 잔소리를 끝도 없이 하더라고요. 어우, 시켰던 데네. 겉만 산 거 맞지? 우리 아들은 계절이 바뀌면 그때 한 번 옷을 사는 게 전부인데 너는 어째서 흥청망청. 그러댄데 아낄 줄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해가 회사에 무슨 멋을 이렇게 부리고 다니려고. 왜 누가 물으면 처녀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랬냐? 참, 며느리가 생겨도 어쩜 시어머니한테는 티쪽가리 한 장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제 것만 그렇게 챙겨.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는 제 앞으로 온 것은 열지 말고 그냥 두세요. 참나, 아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누가 보고 싶어서 보았다고 생각했니?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반갑게 어머니를 맞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구부지간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게 서로 알잖아요. 막무가내를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냉장고나 옷장, 서랍까지 막 열어서 보는데 슬슬 한계가 오더라고요. 넌 냉장고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스가 많이 있는 거야? 이런 거나 사서 간단하게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술도 자주 마시나 보네. 맥주가 어떻게든. 낙서가 끊어지지 않아나 아이고 라면도 종류별로 다 가득하게 채워져 있네요. 편의점 차리기도 괜찮겠네요. 아침은 간단히 먹는 편이고 주말에 라면 끓여서 즙을 붓는 시간도 가끔 있어요. 엄마야, 당당하기는 참 좋아요. 귀하게 키워주신 아들 창가를 보내줬는데 그 라면을 먹고 앉아서 말이 나올 때 제게 한마디 해볼게요. 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저를 저장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말하자면 맞벌이로 일하면서 몇 끼니 해먹기가 꽤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또한 어머니, 저도 많이 참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니 집에 편하게 오시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이렇게 씹어먹듯이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에 대해 검사받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누가 살림을 못하는 것은 차라니. 어머니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남편 밥이나 차려주려고 결혼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서로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에 당당히 대처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대충 라면이나 먹고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엄마가 반찬도 자주 해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 그냥 앞으로 부르지도 않아도 돼요? 그럴 필요도 없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잘나서 똑똑해서 시어머니 친구들도 듣기가 힘든 분께서 사실 어머니 소리를 해가면서 4년이나 지내셨다는 거죠. 난 어째서 그런 어머니 소리는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분 나쁜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정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말로만 어머니 들으면 싫다니까 여기저기 아줌마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늘 이런 식이었다. 대화를 좋게 풀어가려 해도 감정적으로 치닫는 통의 끝은 늘 똑같았죠. 그리고 범원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 말은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싫다는 걸로 밖에 해석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와 거리를 둔 채 지내고 있는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나를 자꾸 아빠 짐을 박스에 넣어 보관하려고 문을 연 순간 글쎄,
아니 헝하게 비어있는 게 않겠어요. 남편에게 문의했더니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어머니만 계셨군요. 급한 마음에 어머니께 전화를 문의했습니다. 어머니, 창고에 있던 큰 봉지를 보셨나요? 정리도 안 하고 처박아 두신 것 같아서 제가 들어 나와서 버렸답니다. 언제요? 언제 버리셨느냐고요? 어머니 것도 아니신데 버릴 때는 제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버리면 어떡해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시고요? 아이고, 깜짝이에요. 당신 아저씨 어미분 아주 잡아먹겠다. 그래, 아빠의 유품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유품이라는 말을 듣고 나면 어머님께서 화를 내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기세가 더해진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귀한 거면 신장된지에 모셔두지. 봉투에 처박아서 버려질 때는 언제든지 이사하고 정신없어서 정리하려고 잠시 두었었는데 언제 버렸어요? 며칠 전에 버렸어요.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아이가 버렸네요. 아니, 넌 재수없는 죽은 사람의 짐을 넣어두고 그런 데서 우리 아들이 사게 한 건가요? 어쩌면 나도 거기서 자고 오면 개운하지 않더라니 임재범 때문일 거랍니다. 아쉬운데 나는 알았으면 버렸을 테지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도 그날은 화난 태도로 대응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어떻게 재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유품이라고 그것을 버려버렸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실수라면 실수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판 모르는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에 있으면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법이죠. 너는 있지, 어른이 말하면 좀 들어봐. 그럼 저도 돌아가신 시댁 어른들을 그렇게 취급해도 돼요? 또 이러고 또 저러고. 내 말씀은 자꾸 늘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 전부터 우리 아버지 장례까지 다 도와주었어요. 산소를 우리 아들이 데려가서 뿌리고 먹었어요. 사위가 있는데 사위라 해서 부려 먹었어요. 넌 시집 올 때 제대로 해온 거 하나도 없지? 그렇다고 살림을 잘하기를 하라는 어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를 수는 없어요. 나도 하나씩 따지고 듣는다면 끝이 없어요. 누가 승리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한바탕 시어머니와 싸운 뒤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뒤따라 찾아온 우울과 무기력감은 마치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저를 떠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날보다도 그날의 일이 더 힘들어져서 하루하루 눈물 속에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이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고백하지 못한 나 자신을 탓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 켜진 창고에 앉아서 왜 그날 정리를 못하고 그냥 두었을까 하며 후회하고 울었어요. 당신은 또 여기 있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정말이에요. 아빠가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 절 보던 남편은 도저히 이대로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만히 짐을 싸더니 친정에 가서 엄마와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수를 써도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 앞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집에 가는 게 너무 망설여졌어요. 그냥 어머니하고 좀 있으라니까 맨날 이러고 있을래? 당신이 방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우울할 일밖에 없잖아. 자꾸 그 생각만 나고 있을 건 있고 이 기회에 장모님 밥도 먹으면서 살도 조금 찌우고 와. 마음도 추스르고 편해질 때까지 있다가 와도 돼. 나도 저녁마다 들릴게. 응. 당신이 그러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더 어려워한다고 생각하고 남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요. 그 방에 들어오지 않는 자신감이 없어서 차라리 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얼굴이 피로해진 채 친정에 갔는데 한 달 뒤 되돌아온 것은 엄마가 아닌 아주 작은 강아지였어요. 엄마는 그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귀엽다는 표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덕분인지 엄마가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아유,
꼬리가 떨어질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얼마나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몰라. 누가 강아지인가 지난번에 고향에 있는 오빠를 갑자기 만나게 되었었어요. 만났는데 남편이 없고 촉촉해서 저한테 강아지 새끼를 돌보라고 부탁했어요. 거기는 큰 마당이 있는 집에 10마리 이상을 키웠다고 했고 옛날에 당신 어릴 때처럼 강아지를 키우자고 졸랐지만 아빠가 반대했으니까 못했죠. 엄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나이 들면서 자녀를 키워보는 맛을 알았어요.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사람도 잘 따르고 똑똑해서 정말 아끼고 있어. 놀기 좋아하고 간식 좋아하고 그리고 늦게야 엄마 얼굴을 보고서 다짐했죠.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얼굴이 반죽처럼 생겼어? 서방이랑 싸웠니?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아야 해. 보유사도 속어 있고 내 아이는 기력이 전혀 없어. 한 끼 밥도 못 먹고 사내처럼 안 되겠어? 얼른 저녁 준비를 해야겠어. 그래도 엄마가 밝아진 걸 보니 기분이 좋아. 남편이 말한 대로 친정에 가서 지내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밝아진 엄마로부터 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았어. 엄마가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듣자 아마 시어머니도 속으로는 놀랐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에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좋게 넘겼어.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와 말았어요. 평소에 병치레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는데요.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계속 위가 쓰리다면서 밥을 먹으면 바로 개원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선생님, 엄마가 한 달 넘게 병원을 다니는데 밥을 거의 못 드세요. 옆에서 제가 보는데 약을 잘 챙겨 먹고 하는데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심각한 건 아니죠.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어머니 정신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로 위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그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정확히 알려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악으로 생각했던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긴 검사 끝에 엄마는 결국 위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당장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 옆에 딱 붙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가며 엄마를 모셔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나 시댁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엄마까지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에게는 이야기했는데 남동생이 저보다 더 예민하거나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저 울기만 했어요. 전 그런 동생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누나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겠다고 했던 한 달에 2번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리고 잠깐 왔다 갈 줄 알았던 친정에서의 생활은 더 길어져야 했습니다. 엄마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싶어서 최대한 자주 병원에 다니는 방향으로 정리했어요. 그도 그럴만해요. 엄마는 병원에 가면 아빠가 보호자로 돌아설 수 없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지 5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제는 병원 냄새를 맡는 것조차 싫다고 해요. 그런 엄마의 뜻을 제가 따르고 싶었고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혼자서 잘 지내주신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엄마도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병원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간병인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고 편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엔 당신까지 아프게 될까 걱정돼요. 그래서 말인데 이 기회에 우리 엄마를 데려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함께 지내면 나도 당신을 같이 챙길 수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게 답일까 싶어서요. 그래, 당신은 엄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 다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함께 지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휴직도 했고 지금은 좀 여유로워졌으니까요. 미안해요. 너무 염치 없고 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기적이겠구나요.
저는 남편에게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혼자 오래 고민해온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넌지시 물었어요.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 남편보다도 엄마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 줄 알았어요. 엄마의 성격 때문에 남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고, 솔직히 제가 예상한 남편의 반응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반응이 뜻밖이네요.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서인지 그리 반가운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좋지. 당신하고도 떨어져 지내야 할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갑자기 집 앞에 있는 문제도 그래요. 집을 처분하고 같이 살 직구하는 것도 그러는 것도 너무 일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복잡하겠죠? 그런 문제는 떼어놓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말해줘야 우리 의견을 통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해서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난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둘이 함께 있는 게 맞아. 안집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긴 한데 처분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출 조건 등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엄마께는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의견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요. 시어머니께서 친정집에 찾아오셨다. 그러나 과일 바구니까지 챙겨오셔서 제 남편을 통해서 안부를 묻는 것보다는 엄마께 직접 인사를 드리려고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셔서 제가 아줌마로만 보일 것 같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 챙겨주면 아이의 얼굴이 그런 모양이 될까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데 호라비도 아니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저도 한다고 하고 계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반찬도 만들어 두고 오지? 그녀는 음식을 잘 만든다는 걸 아시잖아요. 부족한 게 있다면 어머님이 챙겨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제게만 이래요? 그 사람과 결혼한 건 밥을 차려주려고 한 게 아닌데요. 이 녀석이 또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을 꺼내네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 얼굴이라도 칠한가요? 절하지 않고 뻣뻣하게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짜증난 표정으로 말도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 녀석이 뻔뻔해서 집은 우리만을 위해 틀어놓았다며 유부녀가 친정에서 몇 달째 외박을 하고 앉아있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를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소홀하게 행동하면서 결혼은 왜 하는 거라고 남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지 아픈 엄마를 돌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아시면서 무슨 남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 24시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의심하시는 건지 억지로 어머니가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다시 어머니께 어제 남편과 상의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안 그래도 어제의 상황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제가 쉬고 있는 동안 남편도 좀 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누굴 모시는 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요. 너는 나한테 사정도 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넌 얼마나 더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인할 만큼 화가 나는지 마땅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려 했대. 남편 목소리가 넘어서 들리자 엄마를 달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아픈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돌보는 것은 내가 맡아서 할 테니 자기는 큰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다. 고생한다 해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 들리는 것 같진 않았어. 그리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혼자 아프면 죽어도 아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병원에 들어가 보니 돈이 없어서 그러냐는 거야. 그 정도로 없어서 딸도 도와줄 수 없어서
이제는 내 아들까지 도와주는데 뭐야?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에게 제게는 자식이거든요. 아빠만 있어도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 고생을 해야죠. 병원에도 돈을 내보내주지도 않아. 막말하지 좀 마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당신이 의사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암이 자동으로 나아질 것 같아. 아이고, 어쩌면 대단한 기적을 맹목적으로 원하나 봐. 모든 일은 정해진 대로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가 안 될 거야만 내 나이 될 때면 다 알게 될 거야. 어머니도 의사가 아니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어머니께 돌봐달라고 요청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어머니를 모실 때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교활한 생각이 들었다는 게 나쁜 생각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뺏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오늘 오지 않았으면 영영 모르는 척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 아들을 고용한 곳도 아니고 결혼해서 일을 2번 하는데 억울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외부에서 침을 뱉으며 비난을 했었는데 그 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걸레질을 한 것보다 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성을 잃게 만든 말은 초상 치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제 더 볼 것도 없이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열고 온 한 어르신이 시어머니 옷을 잡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르신은 손에 시어머니 몸이 마치 종이짝처럼 맥없이 풀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나는 영문을 모르고 굳게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 동생이 할 말이 있다면 듣고 가야 하겠네요. 아주 깡패 집안이었던 이들 때문에 당황해서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입장했습니다. 손에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유유히 걸어오더군요. 전 여태 시어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엄마가 듣고 있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엄마의 표정에서 뭔지 모를 여유가 묻어나왔습니다. 고마워라. 내가 당신 때문이라도 악착같이 살 이유가 생겼네요. 아프면 혼자 곱게 쳐 죽을 생각이나 해. 남의 아들 부려먹지 말고. 아이고, 참. 누가 누굴 부려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귀한 사위를 내가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나? 아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사위한테 줄 게 있어서 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보고 가시면 되겠네. 집안에서 죽게 개고생뿐이지 뭐가 있는데 너까지 깨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남편이 놀라서 친정집에 왔더군요. 금방 시어머니가 연락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더라고요. 모습에서 그렇게 보였고 엄마는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도 아파서 돌볼 수 없었는데 잘 버텨준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 잘 챙겨준 은혜를 항상 너에게도 주고 싶었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밖에서 하는 통화를 듣고서 수입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때에 힘이 돼주고 싶어서 너에게 이것을 주려고 했었네. 아이야, 넘어가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사야 할 차 아니고 부정하지 말라니까. 병원비까지 없다니 얼마나 힘들겠어. 장모님,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4층짜리 건물이 보이시나요? 내가 고심 끝에 이것을 우리 사위에게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본 결과 우리 딸에게 아니라 사위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사돈에게 돈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는 당연히 그만한 돈이 없었는데 저분이 지금 저희에게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했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그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잘 못 챙겨주고 소홀히 대해온 나의 마음을 엄마는 배로 느끼고 계신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아프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건물이 생겨나면서 자네에게 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딸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도 돈 때문이었구나 알아. 그런데 우리 애가 너의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더는 고마워할 이유가 없겠네. 이제 남남된 것 같아. 같으니까 어머니를 모셔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왜 그런 이혼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넌 남성으로서 처년 앞에 매달리면서 자존심도 없어? 아니야. 그 여자가 보니까 쟁이다고 생각한 거고 널 고생시키려고 계획한 거야?
평생 돈을 모아도 건물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냐고 믿겠냐?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장모님이 저한테 도장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명예 이전을 위해 남편은 넋이 나간 듯이 머리를 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당황한 표정을 지어왔고 갑자기 남편의 몸을 흔들면서 무슨 일인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팔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 중에 우리 착한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야? 엄마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나 망하는 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어떻게 엄마는 내 말을 한 번도 안 들어줘? 내가 아까 분명히 통화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냥 좋게 오라고 했잖아. 엄마는 너 괜히 이런 집에 남자 혼자라고 고생만 할까 봐 그랬지. 엄마가 지금 너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걸 건져준 거나 다름없는데. 아,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래? 저것들 말은 아무것도 믿을 게 아니라고 던져주기는 무슨, 엄마가 지금 시궁창으로 밀어넣었잖아. 절교에 가까운 남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시니까 힘들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장모님은 한숨만 쉬어도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살이 빠지는데도 엄마는 그 사람을 탓할 생각만 했어요. 내 입에 왜 밥이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나는 지금 영업을 다 끊어서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벌고 있다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다고요?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장모님이 도와주려고 하셨다고 하셨어요. 서류를 준비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그 사람마저 없으시면 어떻게 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해. 엄마, 지금 입을 닫고 장모님하고 그 사람에게 빌어. 나를 여기서 떠나도록 하겠다고 아휴, 아들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무릎 꿇고 피임을 시키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번져서 답답해요. 저는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가주세요.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 수발을 들어줄까봐 매우 걱정하셨대요.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되죠. 우리 엄마. 음식 못 먹고 다 개어내면서도 앉으면 당신 밥은 먹었나? 그 걱정하던 사람이야. 어떻게든 나도 당신을 더 챙겨주고 아내로서 돌이켜 더 노력했는데 안 되겠더라. 너는 여보, 내가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 어머니하고 셋이 살 집 말이야. 정말이야, 이 정신 나간 놈 무슨 집을 알아봐? 봤지?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는 이유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나가. 남편은 시어머님만 빌면 이 일이 정리될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집에 와서 그동안 했던 일까지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사라질 때에 차마 고개를 못 들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맨날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음식을 축내고 저 모르는 척했더니 이것저것 많이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르는 척 해드렸는데 이제 남남이니까 정리는 확실해야겠죠. 내일까지 제자리에 안 두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드님이 10만 원 벌금 내라고 했다는데 벌금까지 만들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져오세요. 아셨나요? 언제 이젠 생사람까지 잡아대다니 이런 건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고요. 제가 어머니 모르게 영상을 찍어두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 증거로 법정에서 같이 보는 게 더 재밌겠네요. 이혼 소송으로는 부족하다면 어머니도 도둑질한 거로 옥살이까지 시켜보고 싶으면 뭐 해보세요. 난 너의 모자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시어머님, 영상이 있다는 말에 사람이 되셨네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 입에서 말끝마다 튀어나오던 욕설도 친구 같았죠. 상황을 파악하는 건 한 번에 빨랐다고 생각했어요. 영상 아니에요. 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왔네요. 미안하고 사과하고 싶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제 보았던 일을 잊었어요. 요리와 청소 다 끝나니까 우리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요. 병수발 다 든다는데 생각해보니까 의리로 애들을 이혼시키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내가 할 거예요. 이제 상황을 이해했나요? 그래, 어머니는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물러나고 너희 둘은 함께 그 집에서 살면 되고 내가 사례를 돕으면 돼. 그런 문제는 없을 거고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내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던 걸 풀고 제가 한 말을 잘 생각해 주세요. 사돈어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식을 보긴 힘들어도 말 조심하세요. 그만하고 엄마의 성격을 알아야지 부엌에서 물을 넣을지 아니면 맡길지를요. 아직도 신경 쓴 행동과 행동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어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나요? 나가라고 하고 남의 집에서 그러고 저는 어르신과 엄마와 함께 있던 제 자리를 취해 이러한 폭풍이 지나고 나면 뒤에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들도 없는 제일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모두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내가 참 못할 짓을 했어. 두 사람은 월세방에서 살다가 힘들게 고생해서 전세로 아파트로 옮겨가려고 했던 때였는데 내가 그 녀석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업을 한번 도와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 아치 아내를 만나서 설득해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집값을 내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안 될 줄 알고 소주 한 병 마시고 용기 내어 갔지?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부도만 맞게 해달라고 매달렸더니 네 엄마가 그 돈을 내주더라. 내가 그 덕에 살았어. 그때 진짜 내 사람이었어. 보이더라고. 돈 없는 소리 듣자마자 등 돌린 사람들. 아, 진짜 이를 갈면서 성공하자고 다짐했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성공했지? 대신 노총각이 되긴 했지만 그때 우리한테 집값 빌려간 돈이니까 집으로 갖겠다고 그 건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만 해라. 아저씨가 아빠 대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아저씨가 이래봬도 발이 넓어. 그리고 엄마 병원도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알아봐 줄 거야. 더 심해지기 전에 없애버리게.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배는 좀 나와도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안다. 아빠가 이렇게 만나라고 보내줬나 싶어. 그러게. 정말 아빠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아빠가 건강할 때 더 빨리 성공했다면 이런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요. 아빠가 아팠던 것 같고 내가 진짜 마음이 무겁고 죄인 같아요. 그래서 건물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르신은 아빠처럼 엄마도 병원에 이용까지 얽혀 정신없는 와중에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소정에 필요한 증거는 이미 제가 충분히 많이 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머니가 제게 했던 막말이나 문자 그대로 보낸 폭언도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고요? 덕분에 법정에 설 것도 없이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변함없이 엄마의 왕완치를 목표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암 2기로 진행될 수 있는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음식도 잘 먹고 살도 붙은 엄마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를 보면서 느꼈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상황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엇보다 건강을 잃지 않는 비애인데 같아요. 또한 엄마가 좀 더 상태가 호전되면 공기가 좋은 곳에서 둘이 살기 적당한 집 하나를 얻어 살까 싶어요. 아빠 친구분이 남겨준 건물은 월세만 받고 있어요. 받은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엄마에게는 한적한 곳이 삭막한 서울보다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완치되어도 마음속에서 이를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린 나이에 건물주가 되었다는 게 놀라워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 건물에서 우리 남동생도 도와주고 있고 남동생의 어깨도 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빠의 덕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행복도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소식이 먼 곳에 계신 아빠께 닿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내 곁에 있도록 해주려고 힘들 때마다 귀중한 친구들이 도와주고 아픈 엄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 동생과 함께 더 함께 할게요. 아저씨와 아빠를 떠올리며 웃는 횟수를 모를 정도예요. 아빠가 생각날 때는 함께 한 약속도 잊지 않고 지켜내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